펴보시고요. 문제들은 좀 풀어보셨나요? 교재 보면은 171페이지인가요? 교재에서는? 외계어가 써져있죠? 본의 아니게? 되게 감성적인 말을 써놨는데 감성이 깨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해석부터 해드리면은 제목은 그 삼각함수 활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머릿말이 있는데 머릿말 볼 때마다 웃길 거예요. 네, 볼 때마다 웃긴데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페이지에 되게 멋있는 말이었어요. 멈추는 순간 실패가 됩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인데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그 폰트가 메이플 스토리 폰트라고 하는 건데 역시 게임다워요. 네, 자, 그 개념 정리해드린 거는 제가 뭐냐면 별도로 설명드릴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수능날 가실 때 삼각함수를 올해 처음 배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필요한 공식들이나 이런 게 세세하게 좀 까먹으셨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요점 정리식으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일부러. 뭐 그게 대단히 뭐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4페이지 잠깐 펴보실래요? 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변환 공식 나와 있는데 꼭 외워야 되는 것만 내가 체크를 해주고 넘어갈게요. 개념은 5번에서 보시면 삼각함수 변환 공식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계산이 빨라져요. 그 부분은 좀 알아두시고 5번이랑 6번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은 절대값 함수 그래프 있는데 뭐 x의 절대값 붙은 거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x의 절대값 붙은 거는. 근데 전체 절대값 함수 있죠. 전체 절대값 함수는 아예 그래프 모양 자체를 외워두는 게 편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사인 같은 경우에는 x축 밑에 부분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동산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코사인 함수 있죠? 그럼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양으로 생기는데 다만 차이점은 이제 y축 대칭의 함수가 그려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 2차 함수처럼 여러 개 반복이 된다라는 건데 탄젠트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탄젠트 절대값도. 그래서 사인 코사인 정도의 절대값은 꼭 알아두시고요. 그 그래프 개형을 좀 눈에 익혀두시고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6페이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6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별표 5개 치세요. 결국 우리가 앞에서 할 주제가 뭐냐면은 요 주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앞에 챕터는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면서 2개로 분류를 시켜놨는데 하나는 이제 그래프의 교점과 방정식의 실근이 같다라는 거. 그래서 삼각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가시면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할 건데 자, 볼게요. 문제들은 좀 풀어봤어요? 문제들은? 제 수업 되게 오랜만에 듣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그죠? 인가? 선행만 때 들었던 친구들 있고 중간에 들었던 친구도 있고 팔자에도 없던 1교시 수업을 저의 첫 1교시가 찍기 특강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이 시간이면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저는 열심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삼각함수에서 뭐 이건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결정이 되는 건데 그래프의 교점이 곧 뭐다?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의 교점이 방정식의 실근. 그러면은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것과 방정식이라는 것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그래프를 주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에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주는 문제. 그 다음에 반대로 뭐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로 뭐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4점짜리 기준으로 기본 문제 말고.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걸 해결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그래프를 줬다. 그러면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미지수 잡고요. 미지수 잡고
방정식 풀란 얘기예요. 수능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래프를 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그 점들에 대해서 미지수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필요한 거를 미지수 잡은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등식을 설정하면 돼요. 근데 삼각함수에서는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건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 지수로그 함수에서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지수로그 함수에서. 오케이? 근데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오늘 요거를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문제에서 방정식이라는 것을 막 줘요.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실근이 어떻고 이렇게. 그랬을 때 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냐? 그래프 그려야 돼요, 무조건. 얘는 반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물어보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는 거고, 그래프를 주면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세요예요. 이 생각을 좀 이제 간결하게 갖고 가자고.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서 풀 문제들은 전부 다 뭘 할 거냐면 거의 대부분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제목에 잡아놓은 그래프에서 생기는 교점이 곧 뭐와 같다? 실근과 같다 라는 것을 접목을 시키면 문제가 해결이 잘 되는데, 자 볼게요.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번부터 할게요. 8페이지에 1번. 자, 8페이지에 1번을 보시게 되면 잘 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페이지까지에서의 함수 탄젠트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도 하나 이론 정리를 하고 갑시다. 직선이라는 게 나왔어요, 문제에서. 직선이라는 게 나왔으면 직선이 미지수가 들어가서 움직일 텐데, 수능에서 물어보는 직선의 움직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직선이 움직이는 방법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예요. 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y절편이 미지수일 때예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둘 다 미지수를 준다? 아, 그럼 킬러예요. 둘 다 미지수를 준다면. 근데 딱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오냐? 위에 게 좀 더 많이 나와요.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 지금 문제처럼. 그럼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움직임이 하나의 고정된 점을 반드시 지나고 직선이 이렇게 360도 시계바늘 돌듯이 회전하는 움직임을 가져요.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인 고정점을 잡고 반드시 지나는 점을 잡고, 그런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게끔 그래프를 회전을 시키면 돼요. 360도로. 요게 첫 번째 움직임이고, 두 번째, y절편이 미지수로 갈 텐데, y절편이 미지수일 때는 기울기가 고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모양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이거는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처리를 해주면 돼요.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되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요런 식의 움직임을 갖는데, 자, 이 문제는 볼게요, 그러면. 자, 삼각함수 문제 풀 때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주기예요. 삼각함수는. 알겠죠?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무조건 주기부터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럼 주기 같은 경우에 얘가 얼마가 되냐면 탄젠트 2x니까 주기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됐죠?
주기는 4분의 2 파이가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는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 할 때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볼래?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요. 자, 탄젠트니까 점근선이 그려질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 그려보고,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좌치를 따져보면 좌표를 4분의 파이고요,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4분의 3파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정도가 되겠죠. 이런 다음에 기울기가 미지수라고 했으니까 에? 주기가 2분의 파인가요? 아, 그러네요. 왜 난 4분의 파이로 써놨지? 자, 볼게요. 요런 상황에서 잘 봐. 이 점을 반드시 지나요. 거기 보세요. 식에서 m 곱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그러면 기울기 옆에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4분의 파이를 반드시 지나니까 직선 자체는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질 거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형태 정도가 생길 거다. 이 정도로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점이 하나 생기고 여기에서 교점이 하나 생기는데 문제 조건에 그대로 맞춰서 가면 얘를 알파라고 볼 수가 있고 얘를 뭐라고 볼 수가 있다? 베타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갈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 점과 요 점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그대로 주기만큼만 옮겨온 거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같은 거를 표시해주면 좋아요. 문제 풀 때. 같은 거를. 자, 갑니다. 기본적인 점대칭이기 때문에 알파라는 지점이 이쪽에도 생길 거예요. 이쪽에도 생기는데 이 지점 쪽에도 생기겠지. 그러면 이 점과 이쪽에서 생기는 어떤 의미의 점은 얘랑 얘는 서로 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요 길이가 요쪽으로 와서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요런 결론까지가 나오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베타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얘는 2분의 파이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건데 요만큼의 길이가 뭐랑 똑같냐면 요 길이랑 똑같죠. 그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줘야 돼요? 음수니까 길이는 마이너스 알파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는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베타와 같다 라고까지 쓸 수가 있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 2분의 파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추론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 또 하나가 있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다? 4분의 3파이와 같다.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 알파 값, 베타 값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알파, 베타 찾아내면은 그거 가지고 그대로 대입을 해서 기울기를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뭐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해설지에도 있으니까. 자, 쌤이 1번을 풀면서 딱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 얘들아.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해. 삼각함수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럼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어? 방금? 주기. 두 번째 대칭. 주기랑 대칭만 기억하면 돼. 주기랑 대칭. 그거 갖다가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 그게 그대로 적용된 문제를 해볼게요. 그 중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교재랑 제 거랑 달라서 페이지가
9월 평가원이라고 써져 있는 문제 있을 거예요. 8번. 그거 펴보세요. 자, (9월) 평가원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게 구평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없죠. 올해 구평에서 이과 겁니다. 이과 겁니다. 가형입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21번이에요. 가형이 21번. 그러겠죠. 선생님 저희에게 왜 그러시나요? 잘 봐. 가형 21번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를 내가 보여줄 텐데 이거를 왜 넣어놨냐면 이제 쯔끼특강 자료 준비하면서 평가원 문제를 찾아봤는데 올해 6월 거랑 9월 거 중에서 삼각함수 중에 쓸만한 문제가 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문제 봤을 때 어려운 거 있나요? 삼각함수 중에 어려운 거? 없었어요? 나영에서는? 응. 왜 그래요? 아니야? 어려웠는데 씨 이러면서 네. 자 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인데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대칭성, 하나는 주기성. 그걸로 그대로 갈 거거든. 그래서 잘 봐. 닫힌 구간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두 개가 있다고 하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타를 냈어요. 타이핑 치다가 거기 실수 A 가예요. 실수 A 가. 뭐 의미상으로 크게 받아들이시기 어려운 건 아닌데 실수 A 가. 두 곡선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Y좌표이면 자, 고식을 좀 볼게요. 잘 봐. x바 fx가 a다. 이거랑 x바 gx죠. gx가 a다. 요건데 요 두 집합의 포함 관계가 뭐냐면 요렇게 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x는 a를 만족하는 실근이 전부 어디에 있다? gx는 a를 만족하는 실근에 포함되어 있다. 일단 해석을 하면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fx에 해당되는 함수가 지금 sin k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3 곱하기 코사인 12x라고 써져 있는 요런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잘 봐.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뭐냐면 얘를 그려요. 왜냐면 얘는 미지수고 얘는 상수니까 고정되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고 얘가 지나는 점이 모두 얘를 지나게끔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찾아보는 문제예요. 원래의 출제 의도는. 그러면 그래프를 막 그려서 어디서 만날까를 계속 선을 그어보면서 생각을 하게끔 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 해설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K라는 게 어디에 있나를 봤더니 KX는 뭘 결정해? 주기를 결정하죠. 주기에 영향을 주는 문자네요? 주기에 영향을 주는 문자? 그러면 요 함수의 주기를 내가 써볼게요. 요 함수의 주기는 얼마냐? 얘는 K분의 몇 파이? 2파이.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얘는 6분의 파이겠죠. 이렇게 가는 함수. 그지? 자, 그럼 잘 봐.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근이 얘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랑 얘가 처음에 만나는 값을 알파로 그냥 잡아요. 미지수로. 그래서 알파라고 써요. 그럼 여기도 알파라는 근이 뭐 하나 생기겠죠. 둘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잘 봐. 얘가 사인 함수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인 함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생각. 사인 함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알파가 딱 지나가요. 그럼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알파가 딱 지나가요. 여기가 알파예요. 아, 이게 A고. 이거는 뭐예요? 파이가 아니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저거. 파이가 아니죠. K분의 뭐예요? K분의 파이에서 알파만큼 빼준 거죠. 그지? 그러면 여기다 쓰면 이렇게 쓰겠네. K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쪽 건 해볼게요. 이쪽 거는 주기가 6파이니까 얘도 똑같이 가면 얘는 주기의 절반에서 알파만큼 빼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얘는 12분의 1가 아니죠. 여러분, 코사인은 달라요, 그래프가? 주기수 대칭성 이용하면? 대칭성 이용하면 뭐가 나와요?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나와야 돼요. 주기 빼기 알파가. 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돼요, 기본 그래프를. 자,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용한 게 뭐냐? 대칭성이에요. 이거를 쌤이 그래프를 다 그려가지고 하나하나 해주면 오늘 찌키트가 이것만 하고 끝나요. 근데 이렇게도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대칭성 이거 두 개 찾았죠?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뭐 쓰면 되냐? 주기성 쓰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요 알파가 그 다음에 어디에 생기겠어요? 주기만큼 더해주면 되죠? 그죠? 알파가 처음에 생기고 주기만큼 지나가서 생기겠죠? 그럼 주기만큼 지나가서 생기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K분의 2파이 플러스 알파죠? 그죠? 얘는요? 똑같이 K분의 2파이 더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K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 생기겠네? 얘들아 덧셈 했어, 덧셈? 응? 덧셈? 자, 여기도 와볼게요. 여기도 주기 얼마예요? 6분의 파이죠? 그럼 알파만큼의 주기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알파 플러스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 생기는 근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알파는 있네? 첫 번째 얘가 뭐이면 돼요? 6일 때를 가정해 볼까요? 얘가 6일 때를? 그럼 얘가 6이면 이거랑 이거랑 같아지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6 요 뒤쪽에도 계속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이렇게 써질 거고 여기도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뭐 6분의 쭉쭉쭉 6씩 계속 더해가겠죠? 6분의 파이씩.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근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에 겹쳐요. 쭉 써보면 되나요? K가 6일 때? 그럼 K에 가능한 숫자가 뭐가 돼요? 6 하나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처음에 같아질 수도 있죠. 모양 자체가. 그러면 얘랑 얘가 처음에 같아질 때는 K가 뭐예요? 3이죠? 3. 그 다음에 요 밑에 뭐 생기겠어요? 여기다 6분의 파이 헷갈리겠다. 6분의 2파이. 그럼 요 밑에 뭐 생겨? 이렇게 생기고 여기는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써지겠지. 잘 봐. 그러면 얘가 또
얘랑도 같아질 수가 있죠. 처음으로. 그죠? 그럼 그때는 K가 얼마예요? 2네요? 얘랑 얘가 처음으로 같아지면 3분의 2죠? 자연수가 아니네요?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럼 맨 마지막에 생기는 자연수 뭐겠어요? 뭐가 생겨요? 6분의 5파이? 6분의 6파이. 답 몇 개? 4개. 6의 약수. 자, 이 문제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가형 9월 평가원 가형 21번 해설지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그래프를 가지고 아 이렇게 해결을 하는구나 보는데 자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고정된 삼각함수가 그려질 거고 미지수에 따른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매칭을 시켜가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생기는 거 임의로 교점이 생길 거고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진척이 돼 나가는 건 처음에 대칭성 한 번만 써주고 나머지는 계속 주기에 따라서 새롭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삼각함수는. 알겠습니까? 주기에 따라서 계속된 근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서 만족하는 거 내가 생각만 해보면 21번인데 이렇게 그냥 답 4개다 해서 바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자 우리가 이제 무슨 100일 남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8일 남았죠? 8일? 8일인가? 9일인가? 자, 8일. 21번 같은 어려운 객관식은 하나의 단서만 있으면 답을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객관식은 주관식보다는. 그죠? 여러분들 뭐 하잖아요, 늘. 21번에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길 제발 바라면서. 이런 얘기. 근데 이러면서 이제 물론 평가원의 국룰은 3번 아니면 5번인데 이제 평가원이 코로나를 맞으면 헷갈릴 수가 있죠. 기억이 틀렸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멘붕이죠. 기억이 틀렸으면 니은 디귿 찍으세요? 알겠죠? 잘 푸시면 되고. 근데 이 문제를 실제로 이과 애들 푼 애들 물어보면 맞춘 애들 물어보면 정확하게 막 그래프 처음에 그려보고 막 하던 게 아니라 그냥 K가 처음에 6이 되는 건 알아냈어. 근데 보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3개, 4개, 5개, 6개, 7개야 보기가. 그래서 답이 2번이거든. 그럼 6이랑 관련이 있는 것 중에 3번 아니면 4번 같은 거야. 왜? 4는 집어넣어봐도 때려 죽어도 안 되거든. 5도 안 되고. K 자리에 5를 집어넣어봐도 안 되고. 자, 여기서 그래서 실전적인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겠다. 풀다가. 시간이 부족하다, 근데. 시험장에서. 그러면, 어떻게든 근데 답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대입해보세요. 보기를. 알겠어? 보기를 대입해봐. 거꾸로.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들. 알겠지? 이건 진짜 그냥 팁이에요, 팁.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대칭성이 그래서 어딨냐면 6페이지에 있어요. 6페이지에 제가 대칭성 거기 정리해 놨죠, 여러분? 그거는 꼭 기억하세요. 삼각방정식 풀 때 이걸로 많이 풉니다. 알겠지? 정리하시고. 자, 이런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2번이랑 3번은 건너뛸게요. 2번이랑 3번은 그냥 기본적인 계산 문제라서 2번, 3번은 알겠죠?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은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4번은 거기 제목에다가 동그라미 쳐놔. 치환할 때는 꼭 뭐에 주의해라? 범위에 주의하세요. 제발. 다 풀어놓고 틀리지 마세요. 알겠죠? 다 풀고 틀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최악이에요.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고 답이 틀려요. 최악이에요.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로그가 보이면은 본능적으로 뭘 해야 되냐? 탄젠트 x가 0보다 크다 쓰고 시작하세요. 진수 자리에 있는 건. 그럼 탄젠트 x가 0보다 크도록 하는 x값의 범위에서만 근을 찾으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것만 해결하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5번 문제 기본적인 절대값 함수 제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5번을 해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프. 5번은 그래프 그려야 돼. 그 다음에 6번은 식으로 푸는 게 더 편해요. 6번은. 그래서 6번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절대값 보이면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딱 봤을 때 6번이 두 개죠? 그 밑에 6번이요. 네, 절대값을 포함한 삼각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절대값 sin EX 있는 거. 잘 봐. 1 마이너스 sin 파이 플러스 EX예요. 그럼 그거 보는 순간에 이렇게 바꾸고 시작해야죠.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절대값 sin EX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얘도 있고 얘도 있어서 그래프를 그리기가 애매해요. 되나요? 얘도 있고 얘도 있어서. 그래프를 그리기 딱 좋은 형태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쪽은 삼각함수, 한쪽은 상수 혹은 직선. 이럴 때는 그래프가 편해. 근데 이렇게 사인이랑 코사인이 여러 개가 겹쳐 있다. 그러면 그래프로 풀면 오히려 복잡합니다. 그래프 그릴 수도 없고. 그래서 식으로 푸는데 당연히 sin E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sin E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죠. 근데 sin E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sin E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부호가 그대로 나오는데 지워져요. 따라서 실근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sin EX가 0보다 작습니다. 그때가 이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때의 X값의 범위는 일단 2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파이보다 작은 범위고요. 문제 조건에서. 그런 다음에 문제의 식을 푸시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sin E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정도로 정리가 되죠. 됐나요? 그러면 sin EX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게 잘 봐. 여기서 또 실수하면 안 돼. EX가 6분의 7파이가 될 때랑 6분의 11파이가 될 때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분의 1은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사인 함수가 그려져 있고 여기가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쯤에 그려보면 여기서 처음 만나는 게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6분의 7파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막 흥분해가지고 x는 6분의 7파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요 자리 안에 들어가는 각이 EX 자리에 들어가는 각이 6분의 7파이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x 값은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는 12분의 7파이 그 다음에 12분의 11파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2로 나눠줘야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걸 알파라고 계산을 하셔야 되고 답은 15라는 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게 식으로 푸는 문제. 자, 그 다음 페이지에 6번이 있을 거예요. 넘버링이 잘못 매겨진 거. 걔는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내가 출제자라면 난 이거 낼 것 같아요. 적당히 어렵지도 않고 적당히 풀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뭐냐면 한 문제 안에서 두 개 단원을 한꺼번에 물어봐요. 얘는 뭐랑 뭘 물어보냐? 수열이랑 삼각함수를 같이 물어봐요.
근데 이게 원래 되게 유행을 하던 문제 패턴이었어요. 수열이랑 삼각함수가 둘 다 시험 범위에 있을 때.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프 안 그리신 분들 빨리 그리시고. 자,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 그리는 과정은 생략할게요. 얘가 어느 정도야? 1, 아이고, 미안. 여기가 1, 2, 3, 4, 5, 6, 뭐 이 정도 가고, 그래프가 이쯤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덜 올라갔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죠. 그죠? 너무 대충 그렸나? 자, 이런 그래프에서 식을 정리하면 제가 식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fx라는 것은 앞에 2n-1을 넘겼어요. 그래서 2n-1분의 2x라는 직선과 비교하겠다. 근데 문제풀이 팁인데 얘들아, 문과 친구들아, 응? 자연수 나오면, 문제에서 자연수 나오면 무조건 대입이다. 수학은. 알겠니? 문제에서 자연수 나오면 무조건 대입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대입하세요. 1부터 대입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규칙성 금방 찾아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놨어. 여기까진 잘했어. 얘랑 비교를 할 거야. 자, 얘가 어디 지난다는 것까지 찾냐면 원점 지난다는 것까진 찾아요. 그러면 삼각함수 교점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어디를 찾냐면 정점 지나면서 요 최대값 지나는 직선을 찾으면 무조건 답이에요. 즉 이쪽에 써진 애가 최대값 2가 되도록 하는 x값 찾으면 돼요. 그 케이스를. 그래서 n에다가 먼저 1부터 대입을 합니다. 그럼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하면 요 네모친 함수가 얼마가 되냐면 2x가 되죠. 그지? 그럼 2x가 뭐가 되도록 하는? 2가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으면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선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실근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결국 교점의 개수죠. 하나네. 이 밑에는 안 생길 테니까. 그지? 그 다음에 잘 봐. 한 번만 더 해볼까? n이 2일 때예요. n이 2면은 였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분의 2x죠. 그럼 3분의 2x가 뭐가 돼요? 2가 되도록 하는 x값이에요. 아, 3이네. 규칙성이 보이죠? 이렇게 지나가죠? 그럼 이때 몇 개예요? 3개네요. 이때는 1개였고. 그럼 그 다음 숫자 뭐겠어요? 5겠죠. 이렇게. 그럼 이때 몇 개 생겨요, 교점? 5개 생기네요. 끝났네?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잡으면 교점의 개수 an은 2n? 그렇죠. 마이너스 1개. 답 얼마? 26. 51이 되도록 하나? 됐습니까? 밑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밑에는 실제 기출문제였어요.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10번도)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라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의 답은 1번이고요. 11번은 별표 하나 치세요. 11번은 802반 친구들은 내가 한번 수업했고, 근데 수업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한 번 풀어보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 근데 한 번도 안 풀어봤으면 무조건 못 풀어, 처음에. 자, 여기서 가르쳐 줄 게 뭐냐면, 잘 봐. 이거는 출제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낮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사인과 코사인을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이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환 공식. 근데 변환 공식 중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뒤집어지는 딱 하나의 경우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의 꼴. 이렇게 통일하는 경우. 자,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 뭔가 식이 이쁘게 안 나와. 그러면 최후의 방법은 사인이랑 얘를 x라고 치환해 보고요. 얘를 y라고 치환을 해보세요. 자, 이도저도 아니야. 원래 보통 여기서 해결이 돼야 되지 맞거든? 근데 이거 두 개로 해결이 안 돼. 이거 하세요. 이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사인 세타를 x, 코사인을 y라고 치환을 하면 문제의 식이 x 플러스 ay는 2a라고 정리가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다? 1이다로 바뀌어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냐면 직선으로 바뀌고요. 얘가 원으로 바뀌어요. 자, 이거는 알면 그냥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몰랐다면 좀 처음에 풀 때 헤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문제 보시면 실근이 존재한대요. 그럼 원과 직선이 실근이 존재해라 이퀄 만나라. 그럼 만나라니까 원을 하나 그려놓고 이 원에서의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처음 만날 때가 언제냐? 접할 때겠죠, 당연히. 그럼 얘가 접할 때니까 원점에서 요까지 수선 내렸을 때만큼이 누구와 똑같다? 반지름과 똑같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짧아진다면 이제 몇 개가 생긴다? 2개가 생긴다. 따라서 0,0에서부터 어디까지? x 플러스 ay 마이너스 2a는 0까지. 요까지의 거리를 구한 것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되고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반지름 1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발상이 좀 특이해서 하나 넣어놨으니까 복습 한번 해보실 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2번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12번도 좀 특이한 발상이라서 넣어놓은 거예요. 자, 요거까지 하면 이제 삼각방정식 나고 도형 넘어갈 건데 꼭 복습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9평 21번이랑 9평 21번은 꼭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요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삼각방정식이랑 수열이랑 같이 나오는 거 규칙성 찾는 문제. 오케이? 그 두 개는 꼭 복습하세요. 나머지는 뭐 계산하는 거는 일반적인 계산이니까. 그 다음에 시간 남으시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것과 12번은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학습 공백기를 메워드리기 위해서 넣어놨어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학습 공백기는 중3, 고1이죠. 고1 때 공부 잘 안 했죠? 자, 괜찮아요. 나도 안 했어요. 가겠습니다.
12번은 보시면 잘 봐. 자취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 자취라는 거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문제에서 보시면은요. A라는 점과 fx는 코사인 x라는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해서 거기 밑줄 선분 AP의 중점이 Q래요. 근데 그 Q는 움직이는 점입니다. 움직이는 점. 그리고 그 Q가 나타내는 그래프의 식을 뭐라 하자? gx라 하자. 그럼 gx를 찾으란 얘기인데 그 gx를 찾는 게 뭐다?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하겠다. 그러면은 Q라는 점의 좌표를 먼저 써보면 Q라는 점의 좌표는 파이, 1과 그래프 위의 점 P니까 P부터 설정을 해야겠네요. P를 미지수 요렇게 잡고 갈게요. T, 코사인 T라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A와 P라는 것의 중점이니까 이 중점의 좌표 쓰시면 2분의 파이 플러스 1, 2분의 코사인 T 플러스 얼마예요? 1이죠. 이렇게 써줘요. 여기까지 됐나요? 중점의 좌표. 아, 파이 플러스 T구나. 네. 파이 플러스 T.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기까지 해놨으면 그나마 잘한 건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냐면 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X예요? 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Y예요. 자, 이게 자취의 방정식 푸는 방법이야. 잘 봐. 이렇게 X고요. 이렇게 Y죠. 그러면 gx라는 식은 xy의 관계식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x야? 그러면은 정리하면 t는 2x 마이너스 파이네? 요식 정리하면 2분의 2게 x니까 그 다음에 y는 2분의 코사인 t 플러스 1이라는 식이죠? 근데 t가 이거래요? 대입하세요. 요 자리. 그럼 요 자리에 대입하시면 y는 2분의 이게 들어가니까 코사인은 음각 공식 쓰면 파이 마이너스 2x랑 똑같죠? 파이 마이너스 2x랑 똑같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요. 마이너스 코사인 2x 플러스 1이다 까지 정리가 돼요. 자, 요거를 대입해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왜 그러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빨리 앞에 개념 공부하세요. 3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변환 공식 됐죠? 그래서 gx라는 식이 뭐냐? gx는 요거 쪼개서 좀 이쁘게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x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이런 식이다.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문제에서 준 거에 따라서 미지수 잡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만족하는 점. 자취는 점의 움직임입니다. 점의 움직임. 그럼 그 점에 해당되는 여기서는 중점이죠? 그럼 중점에 해당되는 거 일단 써놓고 얘가 x고 얘가 y니까 이런 관계 만족하겠네? 됐니? 합쳐버리면 돼요. 두 식을. 알겠죠? 오케이? 요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고 나서 얘랑 누구? fx는 코사인 x라는 거. 그거와 관련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해결하시면 되죠. 근데 이 식을 뽑아내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좀 낯설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정리하시고요. 뭐 한번 나머지는 풀어보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나올 거예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삼각 방정식과 관련된 방부등식과 관련된 건 끝났습니다. 설명드린 건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도형 갈게요. 도형 앞에 공식 내가 잔뜩 넣어놨거든.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해 줄게. 시간 없으면 이것만큼은 꼭 보세요.
자, 갑니다. 책 몇 페이지예요, 여러분? 185? 네. 185페이지에 빠르게 갈게요. 동그라미 1번에 직각삼각형 닮음 있죠? 그죠? 별표 2개. 그 다음에 2번에 가계이등분선 있죠? 별표 2개.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 있죠?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외심 있죠? 외심도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외심. 그 다음에 내심 있을 거예요. 내심도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6번, 7번. 근데 8번에 원주각 있습니다. 원주각 별표 하나. 별표 2개. 엄청 중요해요, 얘도.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9번에 원주각의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별표 하나. 그 다음에 10번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11번 별표 하나. 별표 하나 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별표 5개. 이 사각형. 됐나요? 사각형은 꼭 공부하십시오. 사각형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냥 참고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도형들을 싹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삼각함수의 넓이와 사인 코사인 법칙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공식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기 1번에 보시면 삼각형에서 각과 변의 조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지? 자, 1번에 보시면 각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내각의 총합이 얼마? 180입니다. 따라서 두 각이 A랑 B라고 주어졌다면 나머지 각은 파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놓는 게 맞습니다. 알겠니? 파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놓는 게 맞아요. 미지수를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따라서 각의 조건은 뭐냐면 세 각의 합이 총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세울 때 파이 마이너스 세타꼴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조금 어려운 건데, 자, 내 얘기를 들어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도형 문제를 막 풀어가지고 미지수 세워가지고 막 2차 방정식 해가지고 했는데 t값이 2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t값이 2개가 나올 때가 있어. 맞게 푼 것 같은데 2개가 나왔어. 왜 2개가 나오지? 답은 하나인데? 그때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2번이에요. 삼각형의 변의 조건. 자, 이런 건 삼각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이가 하나가 7이에요. 근데 나머지 두 변이 2랑 4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잘 봐. 흔치는 않은 경우인데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도형 문제를 풀다가 내가 맞게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변의 길이를 구했어요. 근데 변의 길이가 2개가 나와요. 둘 다 양수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그때는 얘를 고려하세요. 알겠습니까? 변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게 하나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숫자가 2차 방정식 풀었는데 x라는 변의 길이가 2개가 나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는 삼각형의 성립 조건, 즉 변의 조건을 고려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출제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네, 알겠지? 혹시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됐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뒤쪽에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13, 14, 15, 16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수능 완성에서 풀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풀어보라고 제가 넣은 거고요. 뒤쪽에 17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딱 5문제 설명하고 끝낼 거거든요. 5문제. 5문제 설명하고 끝낼 건데 5분만 쉬었다 할게요. 딱. 네. 정신 차리시고. 또 한 큐에 가면 또 힘드니까. 지금 8시 55분이니까 딱 9시에 하겠습니다. 갔다 오셔도 돼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빨리 갔다 오시고. 왜? 화장실? 어떤 거요? 7번에 파이요? 아니요, 오타 아니에요. 안 풀려요? 파이분의 1x는?
답재 없어요? 확인해 볼게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한 거 질문은 저는 오늘 내일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노예 계약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없다 그러면 원장님한테 쫄라가지고 차쌤 불러달라고 하면은 조만간 터덜터덜 올 거예요. 집이 여기여가지고. 어쨌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갖고 오세요. 언제든지. 오늘 어차피 찍기특강 끝나고 계속 이제 자기주도 학습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자, 주말만 좀 바빠요. 주말만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17번. 자, 얘는 왜 넣어놨냐면 수능특강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봤을 법한 문제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직각삼각형 닮음이에요. 직각삼각형 닮음. 그래서 도형 문제 풀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한 도형을 그려주는 게 중요한데, 이 그림에서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은 뭐냐면 ABC가 직각삼각형이네 라고 해석하는 바보예요. 그림이 직각처럼 보여서 직각 같았어요. 이러면 안 돼요. 직각이 아니에요, 걔는. 알겠니? 자, 어디다가 선을 그려보시냐면 H와 P를 이으세요. H와 P를 이어요. 그러면 잘 봐. AHP라는 삼각형 하나 생기죠? 그 다음에 AHC라는 삼각형 있죠? 그죠? 두 개가 닮음이에요. 두 삼각형이. 닮음. 근데 AHC가 직각이죠. 그죠? AHC가 직각이죠? 네. 그러니까 APH도 직각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요렇게 되어 있고 지금 원의 지름을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를 H라고 잡았고 여기가 5죠. 그리고 여기가 3이고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나 내린 거예요. 이렇게 선을 하나 내려서 여기가 직각이라는 것까지 보고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각을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요쪽에 생기는 요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C, A, B라는 것의 코사인 값을 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길이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얼마가 되냐면 2루트 7이라는 값이 나오면 돼요. 코사인 법칙 사용을 하시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P의 길이에요. AP의 길이. 여기죠. 요 길이. 그럼 요 길이는 뭐만 이제 구하면 되냐면 이 길이만 구하면 돼요. 왜 되냐? 잘 봐. 이 삼각형을 니네 눈에 익숙한 삼각형으로 바꿔볼게. 어떤 공식 쓸 거냐면 자, 이렇게 직각이에요. 얘가 H예요. 오케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린 거예요. 얘가 P라는 뜻이에요. 잘 봐.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와 같다. 이거 쓰시면 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C죠. 그럼 우리는 AP의 길이 요걸 구하는 건데 얘를 알아요. 얘가 3이라는 걸. 문제에서 줬으니까. 따라서 요거의 길이만 구하면 얘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와 같다. 바로 나오죠. 그럼 AH를 어떻게 구할 거냐? AH는 뭐 구하면 돼요? AH는 소요? 소 아니에요. 넓이는 맞아요. 넓이는 맞는데 소가 아니에요. 자, AH 어떻게 구하냐면 잘 보세요. 소정리를 쓰려면 똑같아요. 소정리도요. 여기가 직각이어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 아무 때나 불러내면 안 돼요.
알겠죠? 얘 직각 아니에요. 근데 넓이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거 곱하기 이거가 사인 세타에다가 곱하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거랑 이거랑 이거 곱한 거에 2분의 1 곱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하니까 당연히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사인 세타가 뭐랑 똑같냐? 2분의 1 곱하기 AH 곱하기 2루트 7과 같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럼 AH 값이 나와요. 사인 세타도 구할 수가 있고. 자, 이 문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직각삼각형 닮음 막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돼요. 직각삼각형의 닮음 공식 쓸 때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 부분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볼게요. 얘는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이 1번 나올 거고요. 자, 18번. 18번은 이제 내저번 문제인데, 내저번 문제는 자, 이런 식의 삼각형이 지금 그려져 있고요. 여기가 내심이라고 나와 있죠. 자, 내저번 나오면 무조건 반지름 그리세요. 전부 다 수선 내려요. 원의 변에다가 이렇게 수선, 수선, 수선. 그러면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똑같다가 포인트예요. 수선을 내렸을 때.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잘 봐. 여기가 60도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그 다음에 AB가 16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인데 얘가 5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길이가 10이 될 거고 요 길이가 6이 됩니다. 되니? 그러면 여기도 6이 돼요. 그리고 여기도 10이 돼요. 그럼 나는 뭐 구해야 되냐면 BC의 길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B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만 알면 되네? X 구해요.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요? X가 돼요. 문제에다 표현을 하세요, 도형은. 알겠니? 그러고 나서 뭐 쓰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두 변이 있고 얘가 있죠? 그죠? 그럼 두 변의 길이와 B인각을 아니까 뭘 써요?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 따라서 식을 세우면 이렇게 써지겠네요. 6 플러스 X의 제곱은 16의 제곱 더하기 10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6 곱하기 10 플러스 X 곱하기 코사인 60도 하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옵니다. 그래서 싹 지워지고 X값이 나와요. 답은 26이에요. 이거 딱 풀면 X가 20 나오거든? 또 흥분해가지고 또 1번 찍지 말고. 알겠니? 오케이. 됐죠?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19, 20은 자, 마음 편히 먹으시는데 19번과 20번 같은 경우 수준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일부러 조금 난이도 있는 거 넣어 놓은 거예요.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근데 올해 삼각함수가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날 믿어봐. 근거 없는 믿음이지만 첫 해라서 삼각함수가 아주 어렵게, 특히 문과에서는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건데, 오케이? 이랬는데 30번이 삼각함수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오늘 했던 거 나왔으면 좋겠다. 자, 볼게요. 19번.
이 문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잘 안 봤을 법한 도형들이 쭉 나와요. 활골 나오고요. 활골 이런 거 나와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인데 일단은 필요한 거부터 좀 구하는데요. 사각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세요. 사각형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세요. 그래서 BD로 그으세요. 왜냐면 BD로 그어야지 잘 봐. 3 알고 1 알고 60도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봐. 원이 있고요. 여기서 DC라는 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되는 그림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쪼개면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60도죠.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를 충분히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지? 3, 1, 60도를 아니까. 따라서 BD의 길이를 구하면 BD의 제곱은 요거 코사인 법칙 써주면 되고요. 요거 생략할게요. 그냥 계산해 보시면 BD는 루트 7이 나옵니다. 요 길이가 루트 7. 얘가 루트 7. 자, 그 다음에 잘 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가장 먼저 표시를 또 해줘야 되는 게 뭐냐? 마주보는 가계합이 180도다예요. 마주보는 가계합이 180도다. 그럼 얘가 120도죠. 자, 얘가 120도야. 그런 다음에 여기 길이는 알아요. 문제에서 여기 길이 뭐라고 그랬냐면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까지 찾을 수 있냐? 요 길이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요 길이도. 똑같이 뭘로? 코사인 법칙으로. 그죠? 그래서 요까지 구하면 얘가 1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잘 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랑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의 모양 자체는 뭐냐면 활골입니다. 활골. 이런 걸 활골이라고 하죠. 활골은 그럼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부채꼴을 만들어줘야 돼요. 부채꼴을 만들려면 당연히 원의 중심을 찍어야죠. 원의 중심을 찍고 이렇게 이어보세요. 그럼 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요 점이 문제에서 뭐야? 요 점이 D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를 중심 O라고 잡으면 갑니다. 이만큼의 부채꼴에서 자, 그래서 부채꼴 OAD에서 뭘 빼주냐면 요거를 먼저 빼줘요. 여기 칠한 거를. 그래서 삼각형 BOD를 빼줍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남냐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남아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그지? 거기에서 또 뭘 빼줘요? ABD라는 삼각형을 빼주면 돼요. OBD. 예. 죄송해요. 알파벳을 못 배웠어요. 자, 됐죠? 오케이? 부채꼴, 그나마 이게 제일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걸 또 쪼개지 말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돼.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거든? 얘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필요하냐? 각이랑 반지름이죠. 그러면 중심각부터 찾으면 이때 사용이 되는 게 여기 봐. 요 각 있죠? 요 각에 해당되는 호가 이만큼이거든? 그지? 근데 이게 60도야? 얘 얼마야? 그렇죠. 120도. 중심각이에요. 이게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럼 중심각 120도 찾았고
반지름 구해야죠. 반지름 뭘로 구해요?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 왜? 이거 알잖아. 루트 7. 요거 알잖아. 120도. 오케이? 그래서 부채꼴 OBD에 해당되는 반지름은 뭘로 찾는다? 사인 법칙으로 찾고. 그 다음에 중심각은 이미 찾아놨죠? 뭘로? 원주각으로. 그래서 120도. 그러면 반지름 구하면 요 넓이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요것도 찾을 수가, 요거는 이미 계산이 될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20번 하면 끝나겠네. 20번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설 문제인데 20번은 21번 뒤쪽에 있는 거는 수능 특강에 있는 거라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 20번은 사실 계산이 더럽게 어려워요. 이 계산은. 왜냐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부정방정식으로 마지막에 풀리거든, 해설지 보면은. 근데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좀 아이디어를 볼게요. 도형에 대한 아이디어. 잘 봐. 자, 20번 갖다가 도형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지를 쭉 풀로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사각형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문제 있는 거 보면 A고, B고, C고, D고. 잘 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형 문제 풀 때 의식의 흐름 기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문제에서 이거 같다 그랬죠. 자, 이렇게 간다는 거야. 문제를 딱 읽어봤더니 반지름이 3이래. 3동그라미 쳐. 자, 문제에서 준 건 다 써야 돼. 반지름이 3이야? 중심각 60도래? 여기 각 60도래? ABC가? 그 다음에 AB랑 AD 같대. 이건 문제에서 준 거고. 그 다음에 BC랑 CD가 곱한 게 10이네? 여기랑 여기 곱한 게 12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각 같은 거 표시해야 돼. 이거 왜 같아요? 그렇죠. 호의 길이가 같아서. 호의 길이 같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현의 길이가 같아요. 알겠니? 자, 다시 갑니다. 호의 길이가 같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현의 길이가 같아요. 현이 어디 있는데요? 요거. 이게 같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죠. 자, 근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현의 길이가 2배가 된다고 호의 길이도 2배가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항상.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볼게요. 어딜 찾을 수 있나요? 반지름을 하니까 이 길이를 찾을 수 있죠. 이 길이 뭘로 찾아요? 사인 법칙. 그죠? 그럼 지름이 얼마예요? 6이죠. 6에다가 사인 60도를 곱한 게 얼마? 얘죠. 그래서 얼마? 3루트 3. 이렇게.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 이게 아주 계산이 들어온데. 자, 요거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라서 넣어놨거든. 잘 봐. 이쪽 삼각형이랑 이쪽 삼각형이죠.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얘가 Y라는 걸 줬고 얘가 Z라는 걸 줬어요.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여기 몇 도? 120도. 그러면 등식을 세우는데 어떤 식으로 가냐? 이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쓴 거랑 이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쓴 게 서로 어떻다? 같다. 됐니? 오케이? 이렇게 가도 되죠? 됐습니까? 즉, 반지름 여기를 구해놨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요거 있죠, 요거. 요가 같다는 걸. 그러면 잘 봐.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요거 끼인각 갖다가 세울 수 있지. 그 다음에 요거 갖다 세울 수 있지. 됐죠? 즉 이렇게 써줘요. 식이. 요 식만 써주고 끝낼게요. 코사인 알파 이쪽 거부터 갑니다.
코사인 알파는 정리하시면 2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얼마예요? y죠? 그 다음에 27이죠. 3루트 3 제곱하면 더하기 y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 삼각형에서 하시면 코사인 알파는 이거 필요 없네요. 요거 갖다가 그냥 바로 해버리시면 2 곱하기 얼마가 돼요? 3루트 3 똑같이 써지고요. z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7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근데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등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yz가 10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 두 개 갖다 놓으면 이렇게 같아지죠? 그죠? 자, 같은 거 날릴게요. 2루트 3 이거 날릴게요. 그지? 이거 날리고요. 얘를 어떤 식으로 쪼개보냐면 지금 얘를 이렇게 해서 z랑 z제곱이 있고 y랑 y제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 똑같아요. 나머지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얘랑 얘랑 서로 같으니까 y 더하기 y분의 27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우변은 z 더하기 z분의 27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길게요. 그럼 통분하시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y-z라는 것이 분자가 똑같죠. 27 마이너스 x제곱으로. 그지? 그럼 27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여요. 상수처럼 묶이고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니까 요 자리가 z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죠? 그러면 잘 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통분하면 yz라는 것이 되고 여기가 y-z가 되거든. 요 값이. 그 다음에 여기가 27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x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y-z가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안 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맨 끝에 단 BC랑 CD랑 어떻다? BC랑 CD랑 어떻다? 같지 않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y-z는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다? 0이 될 수가 없다. 날려요. 그러면 깔끔해져요. 그리고 이게 얼마였어요? 12였죠. 어머. 자. 됐네. 그래서 12분의 1 곱하기 27-x제곱이 1이 되기 때문에 27-x제곱이 12가 되겠죠. 따라서 x는 루트 15라는 값이 나옵니다. 라는 계산이에요. 자, 이런 계산 흔치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 요 계산은 그냥 보시면 돼요. 해설지에도 있어요. 그냥 해설지 보시면 돼요. 계산은.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변을 가지고 코사인 두 개를 갖다고 놓고 등식을 성립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대각선을 중심으로. 오케이? 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수업 관련해서 아는 거는 이제 질문하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잘 보시고요. 꺼지라고요?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